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증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복부 팽창 및 성장 부진의 체계적 접근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동물의 복부 팽창과 성장 부진이 여러 기저 질환을 시사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복부 팽창 및 성장 부진의 체계적 접근은 일상 진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접근 방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간별 진단과 단계별 치료 전략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자주 만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 청취와 검사, 맞춤형 치유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유용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복부 팽창과 성장 부진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부 팽창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부 팽창은 반려동물의 복부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인으로는 임신이나 단순 체중 증가부터 기생충 감염, 염증, 중양, 뇌출혈에 따른 액체 축적, 그리고 위장관의 가스 축적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관의 염자나 틀어진 위치에 의한 긴급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토대로 적절한 진단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예를 들어 대형견에서 복부 팽창을 관찰할 때 위장관의 가스 축적이나 GDV를 의심하며 신속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장 부진의 경우에는 단순한 영양 부적절뿐 아니라 내분비 이상, 특히 성장 호르몬과 IGF-1의 이상 또는 주분할 히포티로이디스무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트데인의 경우 GH 분비 패턴이 6개월 이후 성체 기준치로 떨어지므로 품종별 참고 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주제의 핵심 임상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부 팽창은 다양한 기저 원인에 따른 임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이력 청취와 정밀 신체 검사가 결정적입니다. 둘째, 성장 부진은 단일 요인이 아닌 영양, 내분비, 소화장애 및 유전적 요인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GH와 IGF-1의 변화는 각 품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밀한 수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입니다. 우선 복부 팽창의 경우 과거 병력에서 팽창의 시작 시점, 진행 속도, 구토나 호흡 곤란 등의 동반 증상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그 후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초음파나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성장 부진의 경우 영양 상태 평가와 함께 혈중 IGF-1, TSH 등 내분비 계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전적 검사까지 고려하여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각 단계마다 참조 수치와 품종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때때로 검사 결과와 임상 소견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부 팽창의 경우 예를 들어 뇌출혈이나 종양 의심 시 즉각적인 수술적 접근과 수행요법이 병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한 골든 리트리버 사회에서는 간암과 관련된 복부 액체 축적이 초기에는 단순 체중 증가로 오해되었으나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된 후 빠르게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좋은 이후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진단적 평가 시에는 미세한 신체 검진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압통, 심박수, 호흡 패턴 등은 최종 진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성장 부진의 경우 체중과 신장, 체지방류, 근육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는 이런 소견들이 모여 최종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진단적 접근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철저한 이력 청취에서 시작됩니다. 복부 팽창의 경우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와 진행 속도, 그리고 동반 증상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CBC, 생화학 프로필, 초음파, 엑스레이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장 부진에서는 내분비 계열, 예를 들어 혈중 IGF-1 수치 대형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나노그램/ml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TSH,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와 유전적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진단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임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때로 진단의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부 액체 축적 환자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수술적 개입을 결정할지가 중요한데 초기 평가에서 미묘한 신체 소견을 간과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한 환자에서 간단한 구충제 치료로 해결될 것 같았으나 추가 검사를 통해 위장관 내종양이 확인되면서 즉각적인 수술이 이루어져 예후가 개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임상으로 하여금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 즉 각 검사 결과에 따른 임상 핵심 포인트를 재확인하게 만듭니다. 복부 팽창과 성장 부진 모두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철저한 검진과 수치의 세밀한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수님, 치료적 접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적 접근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부 팽창의 경우, 만약 감염이나 기생충 감염이 원인이라면 항생제나 구충제를 사용하며 체중과 연령에 따른 정확한 영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출혈이나 종양에 의한 액체 축적이라면 즉각적인 수술적 처치와 함께 수액요법, 필요 시 혈액 제품 투여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상 핵심 포인트는 신속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성장 부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GH나 IGF-1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GH 대체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요법은 체중당 0.1 IU/kg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하며 치료 후 4에서 6주 후에 재평가를 통해 용량을 조절합니다. 단 미니어처 푸들과 같은 품종은 내분비 수치가 성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품종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보조적 영양 보충과 항산화 치료, 필요에 의한 내시경적 생검이나 초음파 유도와 조직 검사 등 비약물적 중재 역시 상황에 따라 병행됩니다. 치료적 접근의 임상 핵심 포인트는 각 환자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그리고 임상 증상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복부 팽창 환자의 경우 매일에서 2일 임상 수견을 관찰하고 초음파로 액체 축적의 양과 질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 부진 환자에서는 체중, 신장, 체지방률, 근육량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내분비 수치의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수적이며 이 모든 과정이 임상 핵심 포인트를 이룹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전략으로는 치료 과정과 검사 결과,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긴박한 상황이나 복합적인 질환에서는 소통이 실질적인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보호자 소통에서는 근본 원인, 치료 계획, 예후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보호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치료 효과와 장기 예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복잡한 사례에서는 여러 감별 진단과 추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복부 뇌출혈이나 종양이 의심될 때는 CT나 MRI 등 고해상도 영상 검사를 병행하고 동시에 내분비 및 영양적 평가를 통해 성장 부진의 다중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이 경우에 임상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한 환자에서 초기에는 단순 영양 부족으로 시작되다가 점차 내분비 이상과 북부 종양이 동시에 나타난 복합 사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계별 평가와 문제 해결 전략, 예를 들어 초기 철저한 병력 조사와 정밀 검사, 그리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복합 케이스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임상 핵심 포인트와 감별 진단 원칙을 명확히 하여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로 환기하기 위해서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한 번은 북부 팽창 환자를 평가할 때 초기에는 단순 체중 증가로 오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이 아이는 마치 매일 케이크 한 조각씩 먹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세밀한 검진과 추가 검사를 통해 내복부의 비정상적인 액체 축적을 확인하면서 결국 위장관 종양을 의심하여 신속하게 수술적 접근을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작은 유머 속에도 임상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하,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저도 과거에 성장 부진 환자에서 외견상 작아 보이지만 내분비 불균형이 미묘하게 작용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어떠한 미세한 신체 소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임상적 교훈을 줍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복부 팽창과 성장 부진의 조기 진단 및 비침 습적 모니터링 기법 개발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 기술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미세한 복부 내 변화도 탐지가 가능해졌고, 유전적 검사의 도입으로 특정 유전 이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와 조기 개입을 통한 임상 실무 개선에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더욱 정밀한 진단 도구와 치료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초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비용과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효과와 예후 개선에 있어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환자 결과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부 팽창 및 성장 부진의 체계적 접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부 팽창과 성장 부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임상평가의 중요성, 단계별 진단 및 검사 전략, 그리고 맞춤형 치료 접근법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과 보호자와의 소통이 환자 예후 개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철저한 병력 청취와 정밀 신체 검사, 그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환자들의 예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임상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